네.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사직 잃게 됐고 형기 마친 이후에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죠. 대법원의 이번 재판 결과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KBS 제1라디오 시사야 진행하고 있는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심과 2심도 유죄가 있었고, 그렇죠? 1심하고 2심은 조금 엇갈렸죠. 네,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2심 결과를 다 받아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심 결과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김 지사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1심, 2심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2017년 지방선거 때 댓글 작업을 약속해 주는 대가로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거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공직을 가지고 이제 흥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이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단을 할 때 판단 근거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할 때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이 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을 가지고 흥정이나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출마를 해야지 뭔가 주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샌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원심의 판단은 대신 틀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원심에서 항소심에서 어떤 그 샌다이 총영사직을 거래할 만한 그 상황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출마한 사람이 없으니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유죄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네, 이렇게 본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무죄가 아니고. 네. 자, 그런데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입장이 나왔고 특검 쪽도 입장이 나왔어요? 네, 특검 쪽에서는 지금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공직선거법?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샌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결정에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대법원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 그리고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과연 대법원이 지켰는지 아쉬움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좀 부족한데 정황 증거만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킹크랩 시연회나 이런 게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한 겁니다. 2년 징역이 나왔는데 그 2년 나온 것에 대한 가장 큰 쟁점, 이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그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 드루킹 쪽에서 보여줬다는데 시연을 했다는데 이걸 김경수 지사가 봤냐 안 봤냐. 그렇죠. 그 시연에 참석을 했느냐 안 봤느냐. 네. 그거 가지고 무슨 포장이니 무슨 배달이니 이거 닭갈비 얘기 나오고 계속 했던 게 바로 이거에 논쟁이 있던 거 아니었나요? 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댓글 프로그램 시연을 김 지사가 알았느냐 봤느냐. 아니다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 거다. 이 논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지금도 이제 대선 캠프들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지자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뭐 선풀운동이든 내가 싫어하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난 저 후보가 싫다 이렇게 댓글도 달고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드루킹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경공모라고 하는 경제 공진화 모임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이핑을 해가면서 댓글을 쓴 것이 아니고 네. 기계화시켜서 프로그래밍으로 뿌렸다. 예. 근데 그거를 이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예. 보여준 자리가 바로 그 시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김 지사가 거기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특정한 시점이 2016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파주에 경공모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 출판사라고 이렇게 네, 해놓고. 네. 근데 그 사무실에 저녁 7시부터 1시간 정도 온라인 여론 동향 등을 브리핑을 받았다. 그런 뒤에 8시부터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봤어요. 그런데 김 지사도 사무실에 간 사실은 그날 갔다는 건 인정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시간대에 대한 어떤 복귀 기록이 좀 달라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경공모 회원들과 포장 주문한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네. 8시부터 선풀운동에 대한 브리핑을 잠시 듣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다. 네. 그러면서 포장용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이제 제출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경공모 회원이 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언은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봤던 거예요. 정황 증거다. 예. 네.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이 옥중 편지를 구속된 이후에 썼는데 거기에 시연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다. 쓴 바가 있다. 네. 그리고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당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출력된 문건에 댓글 기기로 킹크랩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킹크랩 개발자들이 주고받은 문건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네. 개발자 우모 씨 아이디 3개가 한꺼번에 그 시간 무렵에 8시 조금 지난 시간 무렵에 로그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8시 조금 지나서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걸 로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경공모 이것저것 흔적들을 보니까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에서 주장한 바를 재판부가 다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렇게 해서 유죄 판단을 한 것을 그것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후에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뭐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재심이라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김 지사 측 변호인도 그거는 뭐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재심이 가능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유죄의 증거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지사도 대법원 판결 직후에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보니까 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김 지사는 2019년 4월 17일 1심 유죄 판결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7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형기를 마친 뒤에도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한 7년 정도 앞으로 선거를 나올 수 없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요. 곧바로 구속되느냐 조금 신변 정리할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이나 되려나요? 아마 교도소에 다시 재입감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이 구속이 이 대선 상황과도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는 좀 파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지지자들의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가 어떤 후보를 지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확확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그 후보에게 저는 응원을 합니다, 지지합니다라는 걸 그렇죠. 밝히는 순간. 그럼 김경수 지사 함께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 일부가 확 옮겨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김 지사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유죄 네. 판결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 지사가 오히려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변수를 줄여주는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추미애 전 장관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 장관이요? 추 전 장관이? 예.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중앙선관위가 2017년 3월에 제보를 받아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하는 정황을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예. 검찰이 11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다고요? 예. 이 사건을? 자발적인 지지 활동이라고. 자발적인 거니까 이건 죄가 안 돼요. 라고 해서 덮었군요. 그냥 정리가 된 거군요. 근데 2018년 이듬해 1월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막 댓글이 달렸는데 이 매크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혹 제기를 해요. 네. 근데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그 의원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고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검까지 갔던 거예요. 추 전 장관의 책임이 적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추 전 장관의 강력한 지지층이 근데 이 지금 그 댓글 문제 매크로 조작이라든가 이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를테면 그 정부에 유리한 댓글 이건 또 아닌 거 아니에요? 현 정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크로라고 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막 돌린다.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권에서 의혹 제기가 새롭게 또 그러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이거 다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특검을 만들었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단이 됐던 게 추미애 당시 당대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야권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호재로 적용할 상황인 것 같고 공세가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전부 다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정통성 문제까지 언급했어요. 댓글 조작을 통해서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정치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거리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전체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처지가 안타깝다. 좀 아쉽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런 입장을 다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직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심정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최근에 야권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율도 조금 좀 이렇게 정체 상태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이준석 현상도 조금 이렇게 시들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이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